그 신반포 상가는 그 5개 덩어리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재건축의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들의 5분의 4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죠.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집합건물인 상가에 재건축을 할 때 주체는 누구냐? 여기 만들어지는 집합건물 법상 관리단이냐? 아니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지정된 자냐? 아니면 도정법상에 만들어지는 재건축 조합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 적용을 받는 재건축이 각종 규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장의 지금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집건법,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좀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정법상의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그 관련 법조항도 불과 3개밖에 되지 않고 또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상가는 재건축 그 구분 소유자 수, 또 그리고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 설계, 철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조합 설립 절차 또는 관리처분 수립 절차, 관리처분 총회 절차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가 재건축 상의 주체는 그 도정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보통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주체가 됩니다. 도정법상의 조합은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이 구성되면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설립인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재건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위원회는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재건축위원회 창립총회를 통해서 재건축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 관할 세무서에 단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감사 등의 임원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임원들의 회의인 임원회의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상가 관리단이 있죠. 집권법상의 상가 관리단이 재건축 조합일 것이냐, 이 꼴이냐?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관리단이 재건축 조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외적으로 관리단을 정상적인 관리단이 형성이 되어서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관리단이 우리는 재건축을 반대한다 라고 할 경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단은 따로 있고 또 재건축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대규모 점포 상가 지정자가 관리 지정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으로 구분돼서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사불란한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그 재건축이라고 나가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권법상 재건축 직권법상 집합건물 관리단 이꼬르 재건축위원회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 절차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절차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권법에 적용이 되고 여기는 도정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정법은 노후 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위한 이런 목적이 있고, 그 직권법은 안전진단이나 노후도와는 관계없이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 개선이나 현저한 효용 증가, 현저한 가치적 증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용연한은 여기는 30년 이상이 되고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집권법은 안전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행주체는 재건축 동의 구분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은 거기가 이미 정해진 주거 몇 종이냐 이런 토지에 이런 종에 따른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권법에 의한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의무 비율도 없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한. 단 용적률을 상향해 줄 때는 기부 체납이나 공공주택에 대한 건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은 초과이익도 환수해야 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적용돼야 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재건축 동의율은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 절차는 여기 도정법에 의한 사업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만 한 5년 갑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시행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연이 여기 도정법상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직권법에는 재건축위원회를 결성하고 재건축 결의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미동의 구분 소유자의 매도 청구 소송이나 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매도 청구 시에 미동의자들에 대한 등기 취득 행위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절차가 그냥 진행이 되면 요거는 불과 1년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 소송이라든가 매도 청구 소송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만 능력이 있는 집행부와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구분 소유자들의 지분 소유자들의 참여가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여기 보시면 사업 평균 소요기간이 도정법은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 소요기간이 3년 4년이면 끝납니다. 이런데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집행부의 전문성이 있고 우수한 참여기관들의 참여가 있으면 불과 여기서도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죠. 2, 3년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게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